45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45페이지 보면은 저기 뭐냐 그 분양권이 2021년 1월 1일자로 주택수로 들어갔어요. 이게 굉장히 비과세세 제일 중요한 게 주택수로 들어가는 전후를 구분 경계선을 잘 구분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경계선을 파악을 못하면 이 부분이 거의 99%가 추징이 되더라고요. 대부분 보면은 주택수에 들어갔을 때와 안 들어갔을 때, 주택수에 들어갔을 때 선입선출법을 따지거든요. 비과세는 선입선출법만 비과세가 돼요. 선입선출법 주택이 비과세가 되는데, 이 주택수 들어가기 전에 이 분양권도 우리가 보면 현행법만 보면 모든 상속주택이니 모든 동부보유 아닌 혼인주택이니 비과세 규정에 보면은 분양권, 조합의 입주권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언제 이게 취득한다고 해서 디테일하게는 안 나와 있어요. 전제 조건이 뭐냐면 주택수로 들어가는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수로 들어가는 게 선입선출법, 그 다음에 오버랩 피해라는 거예요. 오버랩이라는 거는 겹치다는 거잖아요. 겹친 비과세가 두 군데가 있어요. 155조, 156조 보면은 종전주택을 가진 날로부터 신규주택을 1년 이상에 취득해야 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 양쪽이 오버랩인데 그것도 주택수만 자격했어요. 근데 그걸 전부 다 오해를 하셔가지고 주택수 들어가기 전에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이 한 7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잘못 적용해가지고 대부분 추징당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계선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경계선 구분을 할 때 법에서는 그 보유물에 대해서 그 법이 효과가 진행이 되고 적용된다는 거는 우리가 법이 2708개가 있거든요. 대한민국에. 근데 거기 어떤 법도 보유분이 법이 진행된다는 건 없어요. 적용해서 된다는 거. 보유분이 적용되는 거는 국세청하고 기재부에서 우리가 과세 자료를 처리할 때 경정부터 결정부부터 적용한다는 건 외의적으로 한두 개 있거든요. 그건 왜냐면 납세자에게 유리할 때거나 불리할 때인데 대부분 유리할 때예요. 그걸 다 잊어버리시고, 여기 제가 45페이지 가져온 거는 저기 보면 법률 개정 전을 보면 보유분 적용한다는 규정은 없거든요. 그 조합원 입주권도 마찬가지로 어떤 것도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만약 적용된다 그러면은 법이 형해화돼요. 그래서 소급 입법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알고 제가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제가 주택수, 아까 내가 종전주택하고 그 신규주택, 종전주택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제가 그 종전주택, 그 신규주택, 종전주택이란 말이 70년 전에 우리가 세법이 만들어졌을 때 만드는 법률 문구예요. 이게 법이라는 사회와 그 역사가 변하면 법률 문구도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주택수 6개 들어오고 분양권이 주택수 들어왔잖아요. 그 7개가 들어왔는데 그 7개를 원리에 반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냥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세가 어렵다 하는데, 근데 그 지방세는 5년 전에 2000년도부터 이게 주택수 개념으로 그 종전주택, 그 신규주택, 종전주택 말을 하기에 앞서서 자기 종전주택 등으로 바꿔서 2020년도부터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종전주택 등이라는 게 종전주택수, 신규주택수, 종전주택수예요. 주택수는 3가지잖아요. 눈으로 보이는 유형주택, 그 다음에 주택수로 들어가는 조합의 입주권 6가지, 그 다음에 주택수로 들어가는 분양권 있잖아요. 2021년 1월 1일부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지방세법 시행령 28조 5에 보면 이게 중과세 일시적 2주택 들어갈 때 열거해 놓은 건데, 지방세가 좀 빠르더라고요. 지방세가 한 5년 전부터 주택수가 4가지거든요. 눈으로 보는 유형주택하고 조합의 입주권, 주택분양권, 오피스텔, 재산세 부과되는 오피스텔, 이 4가지를 종전주택 등이다. 신규주택 등, 종전주택 등. 근데 저는 종전주택 등이 이 주택수 용어하고 동일어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할 때 보면은, 종전주택수를 가지고 있는 자가 1년이 지나서 신규주택수를 취득하고, 신규주택수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4가지 요건, 154조 1항 4가지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수를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를 적용한다.
이 말이 맞아요. 이 말 뜻을 이해를 했다면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구를 갖다가 고정관념을 가지시면 안 된다. 그래서 종전주택수와 신규주택수, 종전주택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각종 유권 해석이나 심판례나 대법원 판례를 읽어보시면 금방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제 너무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한 거는 제일 이 책에서 중요한 거는 52페이지, 53페이지가 제일 중요해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하는데 이 52페이지, 53페이지를 두 페이지만 이해를 하셔도 굉장히 많이 내용을 아는 거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을 이제 국내에서 가르치신 분들이 없더라고요. 책에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제가 2010년도, 11년도에 제가 직무교육을 한 2년 하면서 직원들한테 해줬거든요. 제가 강동세무서 잠시세무서 있을 때 재건축 전문 상담요원이었어요. 그래서 재건축 관련해서 내가 상담을 하고 수료증 전문가 과정 받고 해가지고 그때 하다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오해를 하더라고요. 이 부분을 100% 이해를 하고 15가지 특례주택하고 결합했을 때 이게 선입선출법이냐 후입선출법이냐 그다음 앞선이 뒷선이 이것만 적용 잘하면 비과세 틀릴 리가 없어요. 비과세 판단하는 게 한 4-5가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에 실어놨거든요. 그리고 이 비과세가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비과세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조합의 입주권도 우리 국세청에서는 어떻게 가르쳐 주냐면 이 한 페이지로 딱 나와 있어요. 한 페이지 나와 있고 이 조합의 입주권 2006년 1월 1일날 시행 전후에 대해서만 개념만 실어놓고 분양권은 아예 없어요. 그냥 책을 보고 스스로 파악해라. 교육원 교수했던 후배, 그 다음에 본청 예비한다 했던 후배가 저한테 선물을 줬는데 이 표가 두 장이 잘 나와 있어요. 이 두 장을 제가 이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근데 그 표로 보면 한두 달 지나면 납세자하고 컨설팅하고 상담하면 활용이나 응용이 안 돼요. 이 표를 보고도 잘 안 떠오르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분양권부터 설명을 할게요. 왜냐하면 분양권을 53페이지부터 설명을 할게요. 여기 분양권을 보면 분양권은 그 권리 변환이 조합원 입주권처럼 관리 처분이라든가 사업계 승인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권리 변환이 뭐냐면 당첨이 되거나 돈 주고 사고 하나 수수할 때 그게 권리 변환이에요. 근데 이제 법이 2021년 1월 1일자로 이 법이 시행이 됐잖아요. 법이 시행이 됐는데 시행 전에는 뭐냐? 주택수가 아니잖아요. 그냥 저는 여기서 편리하게 해서 회색지대로 표현했거든요. 회색지대가 뭐냐면 법률 용어로 기본권 충돌이나 기본권이나 권리가 충돌됐을 때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속하지 않는 중간에 붕 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언젠가는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그것도 헌법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양도소득세 보면은 주택도 아니고 주택수도 아니고 이도저도 아닌데 강행구역이에요. 더 이상 주택도 아니고 주택수도 아니고 붕 떠 있는 거예요. 중간에. 이게 다른 주택을 사고 팔아도 계속 여러 번 사고 팔아도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세제 혜택이 있을 수도 있고 세제 혜택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저는 회색지대로 저는 표현을 해놨어요. 책에. 그리고 이 주택수 여기에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저는 제가 역삼, 서초, 삼성, 송파, 잠실 5군데에서 제가 기신주택으로 내가 표현을 했는데 그 기신주택은 좀 뭐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택은 주택이니까 주택수에 들어간다.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런 용어는 안 쓰고 그냥 신규 주택수다. 주택 숫자다. 주택 숫자가 3가지잖아요. 눈으로 보는 유형주택, 법률 시행 이후에 조합의 입주권, 법률 시행 이후에 분양권. 이게 주택 숫자로 들어가는 게 3가지 유형인데 이 3가지 유형만이 특례주택하고 결합할 수가 있어요. 근데 특례주택 15가지와 결합해야 특례주택이 돼요. 근데 다들 오해를 하셔가지고 이게 법은 2021년 1월 1일날 시행이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법을 공부하면은 그 법률 문구에 시행일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전년도 시행일자, 후년도를 이렇게 비교를 해서 봐야 되는데 우리가 책을 공부하고 그러다 보면 현행법을 보거든요. 특히 세무사나 회계사 합격하신 분들 실수를 해요.
왜냐하면 회계사는 현재법과 미래법을 공부해요. 세무사나 회계사 시험을 공부하거든요. 이게 가급법을 잘 안 봐요. 5년치를 봐야 되는데 현행법을 보면 분양권하고 유치권이 다 피상속주택, 그 다음 살아있는 사람의 상속주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보면은 이게 언제 취득했는지를 봐야 되는데 현재 돌아가셨다 오늘 피상속 주택은 돼요. 왜냐하면 상속도 승계 취득이니까 주택수 둘 다 2019년도에 분양권을 둘 다 취득했다. 그러면은 피상속 주택은 주택수가 들어가는데 상속인 자녀들은 2019년도 분양권은 주택수가 안 들어가. 그게 2030년도에 지어졌나? 그럼 뭐냐? 2030년도까지는 100원짜리 상품하는 거 똑같아. 이거저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2030년도에 신규주택, 일반주택 취득하는 거예요. 이러면 회색주택이라든가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오해를 하셔가지고 그걸 분양권을 상속주택으로 그 밖의 주택으로 해가지고 그게 또 상속주택은 양도 당시 눈으로 보이는 유형주택만 비과세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눈으로 지어져서 언제든지 팔면 비과세를 오해를 하시면 안 된다. 그거는 2030년도에 지어졌을 때 일반주택, 신규주택. 이게 상속주택은 분양권이 지어져 상속주택이 돼요. 그러면 상속주택 등기가 된다 하더라도 눈으로 보이는 주택을 따라 상속 등기만 돼 있을 뿐이지. 그거는 일반주택, 선입선법 일반주택 취득이에요. 2030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팔아야 돼. 일시적인 주택. 그런 게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 눈으로 보이는 이 주택수에 안 들어갔을 때와 주택수에 들어갈 때 구분 개념을 정확히 해야 된다. 이거를 모르고 나서 특례주택과 섞였을 때 현행법만 보면 다 틀린다. 그래서 전에 내가 106페이지에서 117페이지는 지금 심판례나 대법원 판례가 안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전에 2022년도에 두 건 사전 질의에서 아마 세금 추징되는 부분이 두 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아마 책에 이렇게 해놓으면 그림으로 안 그리면 휙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실수를 많이 하니까 아마 실수한 사실도 굉장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제가 제일 중요한 게 보면 아까 제가 그 분양권 보유분 있잖아요. 법률 효과가 없다. 이때에 취득하고 이때에 거래를 하고 상속을 하고 별도 세대에 증여를 했다. 그래도 회색지 주택수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경계에서 전까지. 그러면 이 경계에서 전까지 안 들어가고 이쪽에 주택수가 아닌 회색지대가 이 준공일까지 유지가 됐다. 그러면 준공 전일까지 회색지대. 주택수가 아닌 거예요. 그 준공일날 첫 신규주택 취득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어떤 책에도 써놓은 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근데 그 회색지대가 여기 분양권을 당첨이 되고 거래를 했다. 상속이 됐거나 별도 세대에게 증여를 했다. 그럼 여기서 중간에 2021년 7월 1일 날 거래가 됐다. 그럼 양도자는 회색지, 취득자는 주택수. 양도자는 주택수에 안 들어가지만 취득자는 주택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에 따라 법을 해석하고 적용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때 만약에 눈으로 보이는 유형주택을 아버님이 가지고 있었다. 이때 돌아가셨다. 이때 돌아가셨는데 피상속주택은 되잖아요. 그러면 상속주택 제일 많이 실수를 하거든요. 상속주택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세 가지 요건을 사망 개시 시점 두 가지, 양도 시점 한 가지인데 사망 시점에 피상속인의 주택수로 물려줘야 돼요.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녀들은 주택수를 가지고 있어요. 주택수가 아닌 거는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 주택수 아닌 게 많잖아요. 왜냐하면 가자개발, 우리가 가로주택, 자유주택, 소규모 재개발, 그거는 빈지법, 빈지 및 소급의 특례 정비법에 관한 법률은 2022년 1월 1일자로 주택수에 들어갔잖아요. 그 전에 가지처분해가지고 조합원 입주권 되는 거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런 거 갖고 있어도 상속주택이 아니다 이거죠. 그 밖에 주택이 아니에요. 그런 거 섞였을 때 주택수가 하나만 딱 돼 있으면 특례가 될 수가 없어요. 두 가지 이상이 돼야 특례가 된다. 근데 그런 거를 지금 내가 아까 전에 종로구에서 강의할 때는 종로구가 모아타운 무학지구라든가 이런 게 좀 있거든요. 그 소규모 개발은 200세대 전후를 해서 조그마한데 빌라라는 다세대가 재건축을 빨리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게 상담하다가 여기가 세대가 한 200세대 전후고 소규모 세대다 그럼 관리처분 인가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관리처분 인가의 법률 그 전환은 도정법에서 큰 대규모 단지, 주거 5단지나 그 음마아파트,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에 있는 동래구, 이런 큰 재개발 단지 엄청 큰 데만 관리처분 인가란 말을 쓰지 소규모 빈집 및 특례 정부에 관한 법률은 관리처분 인가라고 말을 했어요. 사업계획 승인이 뭐냐, 그 권리 전환일이 뭐냐, 네 가지가 있어요. 소규모 재건축은 2018년 2월 9일자로 이 뭐냐 먼저 빈집 및 소규모 가는 정비법이 먼저 시행이 됐거든요. 그 다음에 이번에 2022년 1월자로 세 가지가 시행됐고, 이제 그런 경계선의 전후를 잘 구분을 해가지고 법을 적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예를 들어서 이때 돌아가셨냐, 이때 돌아가시는 거는 피상속 주택은 다 돼요. 여기에 회색지대를 갖고 있다 돌아가시더라도 상속은 승계취득이니까 주택수에 들어가요. 근데 여기서 자녀들이 똑같이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갖고 있다가 이때 돌아갈 때는 주택수에 안 들어가니까 상속주택 특례가 안 된다. 여기서 아버님 주택이 상속 등기가 돼 있다 하더라도 그냥 신규주택 일반 취득이에요. 그래서 상속 등기만 돼 있다고 해서 아 이게 상속주택 대련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현행법을 특히 젊은 그 공시생이나 회계사들은 현행법만 많이 보거든요. 과거에 5년, 6년, 7년 전 그 부칙을 봐가지고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 까딱 잘못하면 실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염려돼서 내가 그 106페이지에서 117페이지는 제가 그림을 그려놨으니까 한번 그 부분은 한번 보시면 되고,